이번 시간에는 가공 송배전 선로의 구성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철탑에서 이루는 재료들을 설명할 텐데 여러분 직접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제 전선이 들어가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보내게 된다면 자, 이렇게 철탑에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은 저기 설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비 조건으로서 전기가 잘 통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잘 구부러져야 되고 부식되지 않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잘 팽창해야 되고 무게는 가벼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단선과 연선으로 되어 있는데 단선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전선이 굵어지게 되면은 다루기가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구리 덩어리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좀 굵어지게 될 때, 특히 이제 송배전 선로에서는 주로 연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연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 만약에 중심 소선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약에 칠하게 된다면 중심 수선을 기준으로 6의 배수로 증가한다고 했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이제 12개 이렇게 6의 배수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선의 총 소선 수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뭐 바깥지름, 그 다음에 공칭 단면적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정리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총 소선 수는 1층이다 하게 되면은 7가닥, 그 다음에 2층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19가닥, 3층이 되게 되면요 37가닥, 그 다음에 4층이게 되면은 61가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지름은 가장 직경이 이렇게 큰 부분을 우리가 재게 되고요. 연선의 공칭 단면적은 이제 하나의 면적, 소선 한 가닥의 면적에다가 개수를 곱한 게 가닥수를 곱한 것이 연선의 공칭 단면적이 됩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표피효과 이야기한 적 있어요. 교류에서는 실제로 이 바깥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된다라고 해서 연선 중에서는 이렇게 중공 연선도 있습니다. 중공 가운데가 비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죠. 송전선로의 고전압화에 따른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체의 중심 부분에는 소선이 없고 외곽 부분에만 소선이 있는 연선입니다.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부적인 방전 현상입니다. 워낙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 중으로 윙 하는 소리와 빛과 함께 우리 눈으로는 좀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과 함께 전기가 방전되는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초고압 송전선로에 사용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전선의 구성 재료에 의한 분류 보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루미늄선이 있습니다. 동에는 경동선과 그 다음에 이제 연동선이 있죠. 실제로는 경동선 인장 강도가 더 크고요. 연동선은 더 작게 되지만 고유저항을 보게 되면은 연동선의 저항이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옥내 배선용으로는 연동선을 사용하고 주로 옥외 배선에서는 주로 경동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연선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연선은 35분의 1로서 이 경동선, 연동선에 비하면 저항이 훨씬 더 크죠. 인장 강도도 뭐 그렇게 또 큰 것도 아니고요. 자,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ACSR 선인데 실제로 이렇게 철탑에서 여러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주고받는 요 선이 ACSR 선입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 무슨 뜻이냐면은 안에가 강심이고요. 이 겉에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선을 우리가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합금선, 쌍금속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방지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전선의 지경이 커지게 되면요, 코로나가 시작하는 그 임계 전압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코로나 현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선을 굵게 만드는 것이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서는 중요합니다. 전선을 보호하는 방법, 첫 번째 댐퍼가 있습니다. 전선의 진동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송전선로 보게 되면은 긴데 이게 사실은 뭐 수백 미터인 경우도 있게 되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람에 의해서 진동이 생기게 되었을 때 잡는 부분이라든지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균형, 평형추 같은 것을 넣어서 이 좌우 혹은 상하 도약되는 것을
것을 진동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역할로서 여기 댐퍼라고 하는 게 스톡 브릿지 댐퍼는 좌우 진동, 토셔널 댐퍼는 상하 도약을 방지하는 그런 현상이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 이제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서 클램프로 전선에다가 거는 모습으로 설치를 하게 되죠. 다음은 아머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선의 지점에서의 단선 방지하게 되는데 전선을 지지하는 경우 지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렇죠? 이걸 잡는 부분 전선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거기를 잡는 부분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생긴 우리가 아머로드라고 하는 것으로서 잡아주게 되고요. 이렇게 아머로드라고 하는 것으로 잡아줌으로써 기계적 그러니까 물리적 부하가 가해지는 것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서 하중을 전체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선의 도약에 의한 상하부 전선의 단락속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오프셋을 하게 됩니다. 실제 철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거리가 다 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하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선이 하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빙설 그러니까 겨울에 여기 얼음이 쭉 얼었다가 얼음이 탁 떨어지는 순간 이게 띠용 하고서 이렇게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약했을 때 여기 사용하는 전선은 여러분 나전선입니다. 피복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약함으로써 위에 있는 선 혹은 아래에 있는 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일정한 간격을 주게 되는데요. 그 좌우 간격을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 도약에 의해서 선끼리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프셋을 해주게 됩니다. 전선의 지지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종류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목주, 나무로 되어 있는 목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전주, 전봇대라고 하게 되는 게 이 다 철근 콘크리트주죠.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는 철주, 그리고 철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탑의 종류에는 또 사각철탑, 방향철탑, 뭐 우두형철탑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지선으로 설치해도 괜찮은 것. 요 세 개는 지선으로 지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철탑은 지선으로 지지할 수 없어요. 지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전주를 지지하는 선이거든요. 쓰러지지 말라고 불평형 장력이 가해졌을 때. 그런데 철탑은 이 지선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철탑은 가격이 비싸고 원래 설계할 때부터 이미 충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탑만 그런 특징이 있다. 여기 다양한 종류의 철탑이 있습니다. 뭐 겐트리 철탑이라고 했어서 첫 번째 사각 철탑, 방향 철탑, 우두형 철탑, 그 다음에 문형 철탑, 겐트리 철탑이라고 되어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애자입니다. 애자는 이제 절연을 목적으로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전선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선을 이렇게 이제 지지물이 잡고 있을 때 이 지지물이 전선을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절연물로 이제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애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애자를 설치하는 목적은 당연히 전선과 지지물의 절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자를 사용하게 되죠. 이 애자가 가져야 되는 조건은요. 당연히 절연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절연 저항도 커야 되겠죠. 기계적 강도도 있어야 되고 누설 전류가 전기가 이제 새어 나가는 게 적어야 되고요. 온도 변화에 잘 견디고 습기를 흡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름엔 뜨거울 때, 겨울에는 굉장히 추울 때인데 이제 그럴 때 잘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또 다루기 쉬워야 된다는 것도 애자의 구비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애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켓형으로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현수 애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LP 애자는 이렇게 전주 위에다가 꽂는 형태로 해서 전선을 이렇게 떠 받치는 구조로 있는 것을 우리가 LP 애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라인 포스트 애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LP 애자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폴리머 재료를 이용한 폴리머 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애자의 종류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공 송전선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45강 강의는 마치고 여러분들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송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중전선로를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5번째 과목도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